북한에서 이제 열병식 전승절 70돌 기념해서 열병식이 진행이 됐고 러시아와 중국 대표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 사안을 이제 지난주에 짚어봤기 때문에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 그리고 엄청난 발언을 쏟아냈어요. 그래서 그 발언의 의미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발언 먼저 얘기하시죠. 그 국방상인가요? 네, 강순남 국방상. 네, 강순남 국방상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상으로서 지금 이 시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가장 명백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적수들에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대로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 국가의 무력 행사가 미 합중국과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방위권 범위를 초월하게 된다는 것을 엄중히 선포합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이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맹구님께서 읽어주신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떻게 핵 전쟁을 일으키느냐가 문제이다. 네. 그럼 이거는 북한에서는 이미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한반도 정세를 핵전쟁의 상태로 인식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그 시기와 방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맹구님께서 읽어주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미국과 대한민국에 한해서는 방위법권 범위를 넘어선다. 이건 좀 온화하게 말했지만 사실상 그럼 공격하겠다. 선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은 한반도에서 핵과 관련한 선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실상 선전포고에 가까운 이야기를 70주년 전승절에서 한 겁니다. 네. 그것도 왼쪽에 같이 한쪽에서는 중국을 한쪽에서는 러시아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북중러가 미국과 대한민국을 향해서 엄청나게 강한 경고를 보낸 그리고 한반도가 핵전쟁의 참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준 것이 아닌가. 우리 정부가 이거와 관련해서 발언한 게 있습니까? 딱히 보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거의 뭐 선제 공격하겠다고 이런 어마무시한 발언을 했는데 왜 반응을 안 합니까? 그 전에는 꼭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더만. 오늘 합참의장이 그 중부전선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적들이 도발해 오면 단번에 숨통을 끊어야 된다. 요 정도 발언을 이제 약한데. 정부 인사로는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이랑 해가지고 공동으로는 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규탄한다 이런 식의 이제 입장을 내긴 했지만 정확히 이런 표현들로 대응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재밌네요. 예전에 이제 서울 불바다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북한의 발언의 일부만 따가지고 오히려 그 여론전을 만들고 북한이 전쟁하려고 한다. 이게 정말 위험하다. 안보적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거를 언론 플레이로 쓸만도 한데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 어쨌건 대한민국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내뱉는 말 한마디가 한반도에 어떤 참화를 불러올지 모르고 그게 한반도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이 윤석열의 입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한국전쟁 당시에도 이승만이 자꾸 북진을 하고 싶어 해가지고 미국이 이승만을 굉장히 관리하는 애를 먹지 않았습니까? 달래고 협박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윤석열의 호전적 성격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뭔 말이라도 한마디 보태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관리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와는 별개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핵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탄이 눈앞에서 탁 터져야지만 그때서부터 와 전쟁이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상 핵 무기를 주고받으면서 핵전쟁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각심을 굉장히 가져야 되는 때이다. 미사일 시험 훈련이나 그리고 이제 전략 자산들이 전개되는 거나 이런 거를 다 봤을 때는 전쟁 상태라고 보여질 정도죠. 저번에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한미연합훈련을 1년 내내 진행했단 말입니다. 네. 그 전쟁 상태죠, 뭐. 네,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무기를 발사하느냐 네. 요것만 하지 않고 충돌만 있는 거고 없을 뿐인 거죠. 네, 이제. 우리는 이런 무력을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너희를 이렇게 압도할 수 있다라는 거를 1대1로 거의 대응하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강순남 국방상 발언 중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핵협의 그룹 그 다음에 미국의 핵전략 자산이 입항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거. 다 알고 있다. 네, 뭐 그래서 이런 지금 얘기죠. 미국과 한국이 벌이고 있는 어떤 핵을 위시로 한 전략 자산 전개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뒤에 이어지는 핵 전쟁의 어떤 선제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저희는 사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 협의 그룹 때문에 지금 선제 핵 공격을 당할 판이 아닙니까? 그럼 이 협의 그룹에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 때인 거죠. 네. 자, 그럼 무기들 그 10명씩 나온 새로운 무기들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것만 좀 다뤄볼까요? 무인기 먼저. 무인기 북에서 무인기 2종을 공개를 했습니다. 새별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쪽에서는 이제 샛별이라고 부르죠. 샛별 4형과 샛별 9형.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무인기랑 호수가 똑같고 네. 모습도 똑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성능이 떨어질 거라느니 뭐 안 된다느니. 그 10명씩 첫 장면에 보면요. 그 무인기가 날거든요. 쭉 날아요. 만약에 그 장면이 없었다면은 이거 모형이 종이 모형이라고 또 했을 겁니다. 네. 이거 못 나는 거다. 그 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무인기가 나온단 말이죠. 저거 날지도 못하는 거 그냥 진열해 놓은 거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날고 나니까 이번에는 성능이 떨어지고 확실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샛별 4호 미국의 그 무인 정찰기랑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네. RQ4 글로벌 호크입니다. 근데 4라고 하는 숫자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샛별 9호는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언급했던 MQ9 리퍼 네. 959 똑같고 모습도 똑같고. 그래서 북한이 사실은 외형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른 번호를 부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샛별 5호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네.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고 있는 그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를 우리가 같은 형태로 정확하게 같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배짱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상 약간 도발적인 네. 어떤 뭐 의도가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었고요. 뭐 일각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체 기술이 없었을 텐데 그 조선일보 제목이에요. 우리도 못 만든 세계 최고 무인기를 북한방 글로벌 호크 미스터리. 그러니까 일단 날아다니고 만든 거는 검증이 된 거잖아요. 난 날지 않았으면 모형이라고 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날아버렸어. 만들었다고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북한 자체 기술로 만들었다라고는 의심이스러우니까 무조건 의심해야죠. 네, 뭐 의심이 되니까 이제 한 가지가 미국을 이제 해킹해가지고 해킹해서 네. 방법이 네, 해킹해서 그 설계도를 입수해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냐. 군 최고 기밀일 텐데 네. 그걸 해킹해가지고 막 가져가요. 네, 막 그래서 저는 그럼 뭐 해킹해가지고 미국의 핵단추도 막 눌러주고 막 이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이라면 사실 더 무서운 거다. 만약에 북한이 더 무서운 거다. 해킹을 해가지고 이 설계를 가지고 그대로 만든 거라면 이 무인 정찰기잖아요. 네. 이거를 해킹해가지고 그 미국의 MQ9 리퍼 이런 거 해킹해가지고 자 샛별 9호를 따라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새별 고를 따라 막 보내가지고 새떼처럼 막. 네, 새떼처럼 해킹이 가능하다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주장들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주장일 뿐이지. 그러니까 더 무섭지. 아니 해킹 기술이 저렇게 놀랍다고? 그럼 미국의 최고 기밀 군사 비밀을 해킹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다 털린 거예요. 네. 그래서 북한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너무 과도한 논리적 비약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극찬하게 된 거지. 저 네. 찬양고무죄입니다. 네, 이 조선일보를 지금 잡아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근데 어쨌건 뭐가 됐던 간에 이 전략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를 북한이 개발해서 이거를 상공에서 시험 비행하고 또 공개하는 이런 것들을 무기적인 측면, 그다음에 국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놀랍고 네.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국방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상보다 너무 빨리 중대형 무인기가
이제 개발에 성공해서 놀랐다.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사실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무인기 외에도 열병식에 북한의 핵 무력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헤일이라고 하는 무기도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왔고요. 화성포 17형, 화성포 18형 그동안 이제 계속 시험 발사했던 것들이 사실상 상용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실전 배치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형태로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북한이 핵 보유 국가로서 그 다음에 핵 전략 국가로서 자기 지위를 강구하게 어떤 자리매김하려는 좀 모습, 네. 위상을 자랑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지 않는가. 이게 무인기가 이게 엄청 무서운 건데 특히 이제 MQ-9이죠. 네. MQ-9은 어디입니까? 그 솔레이마르 이란인가요? 네, 이란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의 암살을 실제 했던. 네, 실제로 암살을 했던 무인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똑같은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쳤을 때 이 무인기가 우리 서울 상공으로 직선거리로 주행해서 온다라고 치면은 1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분 동안 쭉 와가지고 용산에서 몇 바퀴 돌다가 퇴근하는 윤석열을 발견해. 그러면 진짜 윤석열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전쟁이 나는 거고요. 어쨌든 근데 그 정도로 굉장한 그 군사 무기가 개발이 돼서 공개가 된 건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언급을 안 한다? 정말 이거는 입을 누가 꼬매놓은 게 아니고서야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려고 드니까 사실 객관적이지 않고 어떤 색안경을 끼고 대하게 되니까 좀 올바른 대비책이나 이런 거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고 단순히 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핵으로부터 다양한 전략전술 무기를 지금 개발해내고 있고 시험했고 상용 배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그래서 틈만 나면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국리만 하는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위험하고 불행한 일인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게 위험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북한의 어떤 군사 무력 상태를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게끔 대외 정책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은 여전히 약해. 미국이 이길 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한 사고를 하게 되면은 정말 전쟁은 불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네. 잘못 판단을 해서. 이 분단 사고, 냉전 사고에 갇히기를 윤석열은 희망하고 있고 또 본인이 갇혀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그런 시각을 강요하지만요. 우리 국민들께서 분단이나 이런 사고에 갇히지 말고 더 이렇게 정세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재미난 현상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열병식 생중계하는 거 방송 5개사가 생중계를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던데요? KBS, MBC, SBS, YTN, MBN이 이 조선중앙통신에서 하는 녹화 방송을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다라는 거죠. 반복 생중계를 해서 한 20시간 생중계를 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처음에 신기한 거예요. 이걸 생중계를 하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 생중계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언론사에서 이걸 생중계하네 놀랐던 건 이게 하나가 있고, 매일매일 들어가서 얼마나 보는지를 한번 봤어요. 네. 그 조회수가 뜨잖아요. 하루에 한 1만 5천 명씩 느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 KBS가 한 6만 명 정도 봤는데 지금 한 10만 명 가까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좀 찾아보니까 SBS에서 낸 요약 영상은 10만, KBS 라이브 영상 지금 한 10만, MBC 한 10만 막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돈 엄청 벌었겠는데 유튜브. 엄청나게 그 시청 지속 시간이 장난 아닐 텐데요. 네, 그리고 실시간 동시 접속자 수도 한 4천 명 가까이가 되는. 그래서 저는 국민분들께서 이 북한의 열병식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언론사에서도 이 중계를 어쨌건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네. 그런 와중에 이제 8월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도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네. 다음 주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8월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위험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얼마나 사실 위험한지 설명해 주셔야 돼요.
1년 내내 위험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지금은 또 질적으로 완전히 이 전승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지는 정세에 또 부닥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합참 의장 얘기도 했었지만 북한에서 이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만 달려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이에 대해서 굽히는 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을 강행하고 이걸 연례화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 긴장이라든지 어떤 충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격화될 걸로 보여지고 실제 보수 언론이라든지 국방부 관계자들도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을지 프리덤 실드 기간에 정세가 제일 격화될 것이다. 네. 그럼 그 정세가 제일 격화되는 훈련을 왜 그렇게 최대 규모로 호전적으로 해야 되냐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전승절 얘기를 했는데 그 쇼이구 국방장관을 무려 4번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때 좀 인상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전략 전술적으로 이제 협동 협조를 해나가겠다. 이거 강화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쇼이구 동지라고 칭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 북한의 무기에 대해서 직접 경례를 하고 그다음에 세계의 가장 강력한 군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걸 종합해보면 뭐냐, 북한과 러시아가 이 미국을 상대로 하는 반미 전선에서 군사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기간의 북러 관계가 동지적 관계라고 표현할 관계는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을 상대로 하는 과정에서 어떤 동지적 관계, 함께 그 전쟁에 임하는 어떤 전후의 관계 이런 걸로 지금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했다. 그래서 전술적 협동 협조를 이제 강화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일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누군가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중러가 얼마 전에 군사훈련 같이 했었잖아요, 바다에서. 북러가 동해에서 군사훈련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 근데 지금 한미일은 동해에서 계속 군사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서해를 못 가는구나. 네. 그래서 북한이 한 번도 동해에서 외국 군대와 군사훈련을 한 적은 없지만 어쨌건 이런 관계의 발전이라든지 정세의 측면을 봤을 때 그런 연합훈련을 해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어떤 전선에서 좀 힘을 실어주는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반도에서는 이 한미일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격화될 것 같아요, 정세가. 8월에는 반전평화 운동이 크게 벌어져야 되는 시기 네. 같네요. 네, 민족이가 고생을 한다니까 힘을 내주시고요. 네, 저희 8월 전국 집중 촛불이 그 한복판에 있는 촛불입니다. 맞습니다. 8월 19일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국내 사안 따지다 보면 정말 피곤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큰 위기가 세계사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